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혼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말이죠.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는 상황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매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정말 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은 바로 혼자라는 단어와 마주할 때였어요. 혼자 계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 순간들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심장마비는 결코 쓰러지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소중한 골든타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혹시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실제 제가 경험한 일을 들려드릴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밤근무를 하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 119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죠. 혼자 사는 60대 남성분이 집에서 쓰러져 계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희는 바로 구급차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분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어요. 주변 상황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화기가 손 닿는 곳에 떨어져 있었고 약통이 뒤엎어져 있었거든요.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려고 애쓰셨던 흔적들이었죠. 나중에 조사 결과 그분은 증상이 시작된 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혼자서 그 고통과 싸우셨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올바른 방법만 알고 계셨다면, 적어도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만 알고 계셨다면 정말 안타까웠어요.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통계를 한번 보시죠. 놀라실 거예요. 국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겨우 8.7%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평균이 20에서 30%인 걸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바로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옆에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생존율이 높아지는데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급격히 떨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갑자기 쿵 하고 쓰러져서 바로 의식을 잃는 그런 걸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심장마비의 70% 이상은 전조 증상과 함께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즉, 여러분에게는 대처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참 인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김철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65세 남성분이었는데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집에서 혼자 신문을 읽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어깨와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김철수 씨가 정말 다행히도 며칠 전에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해 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즉시 모든 걸 멈추고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셨죠. 현관문도 미리 열어두시고요. 침실로 이동해서 베개를 받치고 편안한 자세로 누우셨대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차분하게, 정말 차분하게 호흡을 조절하며 기다리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김철수 씨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초기 대응이 완벽했기 때문에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박영희라는 58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어느 새벽에 갑자기 속이 메스꺼우면서 가슴이 무겁게 느껴지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소화불량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려고 하셨거든요.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는데도 계속 참으셨어요. 아침에 아들이 오면 병원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후에야 아들분에 의해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하지만 이미 상당한 심장 손상이 일어난 후였어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초기 대응의 차이였어요. 더 놀라운 사례도 있어요. 72세 이정호라는 할아버지 말이에요. 이분은 혼자 사셨는데 평소 심장 질환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행동하셨거든요. 먼저 TV를 끄고 모든 움직임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처방받으신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으셨고요. 바로 119에 신고하시면서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셨어요. 현관문도 열어두셨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셨대요. 옆집에 사시는 조카분에게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도 보내셨고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차분한 호흡법으로 안정을 유지하셨어요. 결과는 이정호 할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해서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심장마비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운이 아니에요. 바로 올바른 지식과 신속한 대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반드시 해야 할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총 7가지 단계인데요. 이 순서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세요. 가슴 통증, 숨가쁨, 어지러움, 식은땀. 이런 의심 증상이 시작되면 하던 일이 뭐든 3초 안에 즉시 멈추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는 건 마치 고장난 자동차의 엑셀을 계속 밟는 것과 같아요. 걷고 있었다면 즉시 멈춰 서세요. 일하고 있었다면 도구를 내려놓으세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가장 가까운 평평한 곳에 앉으세요. 운전 중이었다면 안전한 곳에 바로 정차하세요. 가장 가까운 의자든 소파든 심지어 바닥이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움직임을 즉시 멈추는 거예요. 2단계 119에 신고하세요. 조금 더 지켜보자.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119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심장마비 의심 증상으로 응급 상황입니다. 현재 혼자 있고 주소는 어디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핵심 정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이다.
혼자 있다. 정확한 주소, 현재 의식 상태와 주요 증상.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급대원들이 필요한 건 알아서 물어볼 거예요. 3단계 처방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평소 심장질환으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용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면 한 정을 혀 밑에 넣고 녹여서 드세요. 5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1정 더. 최대 3정까지만 5분 간격으로요. 아스피린이라면 100mg 한 정을 씹어서 드시면 돼요. 혈전 용해에 도움이 되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자신에게 처방된 약만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 약은 절대 안 돼요. 처방약이 없다면 2단계는 그냥 넘어가세요. 4단계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119에 신고 후에는 반드시 현관문을 가능하다면 대문까지 열어두세요. 왜냐하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심지어 문을 부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분 상태는 계속 악화될 수 있어요. 현관문 손잡이만 돌려서 살짝 열어두세요. 자동 잠금 장치가 있다면 해제하고요. 체인이나 보조 잠금 장치도 모두 풀어주세요. 가능하다면 거실 불도 켜두시고요. 의식을 잃기 전에 이걸 해두는 게 정말 생명선이 될 수 있어요. 5단계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이제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야 해요. 침대나 소파에 상체를 15에서 30도 정도 높게 하고 누우세요.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요. 목과 어깨 힘도 빼고 편안하게 하세요. 허리띠, 넥타이, 브래지어 같은 조이는 옷들은 모두 풀어주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들이 있어요. 바닥에 엎드리거나 계단에 걸터 앉거나 딱딱한 의자에 꼿꼿하게 앉는 건 정말 위험해요. 호흡이 힘들다면 옆으로 누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거예요. 6단계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세요. 119에 신고도 했고 어느 정도 안정도 취했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119를 불렀으니 병원으로 와주세요. 현관문 열어두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체력을 아껴야 하거든요. 통화가 힘들다면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세요. 심장 응급 상황 119 신고 완료 병원으로 와주세요. 이 정도로요.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연락하지 마세요. 긴 통화도 피하고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해요. 7단계 호흡을 조절하며 대기하세요. 마지막 단계예요. 전문 의료진이 올 때까지 올바른 호흡법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4에서 6 호흡법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을 오므려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한 손을 배에 올리고 배가 올라오는 걸 느끼세요. 가슴보다는 배로 숨쉬는 폭식 호흡을 하시고요. 억지로 깊게 숨쉬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고 규칙적으로 하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억지로 기침하기, 불안해서 서성거리기, 갈증이 나도 물 마시기, 토하려고 화장실 가기. 이런 행동들은 이미 지친 심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7단계는 다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게 있거든요. 바로 스마트폰 의료정보 설정이에요. 실제로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에서 의료용 아이디를 설정하시면 돼요. 잠금 화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하시고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안전 및 긴급 상황 또는 연락처에서 긴급 연락처를 설정하시면 돼요. 뭘 입력해야 하냐고요?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주요 기저질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긴급 연락처를 최소 2명은 넣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환자분의 핸드폰에서 이런 중요한 의료 정보를 확인해서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해요. 최소 6개월마다 정보를 확인하시고 새로운 처방약이 있을 때마다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수정하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정말 생명보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미리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죠? 심장마비 전조 증상들을 한번 볼게요.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나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어깨, 팔, 목, 턱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거나 원인 모를 극심한 피로감, 호흡곤란, 식은땀, 메스꺼움이나 구토, 어지러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증상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많아요. 고령자분들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평상시에는 정기적인 심장검진, 적절한 운동과 식단 관리,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예방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심장마비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대처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월 1회 정도 심장마비 대처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각자의 역할도 정해 놓으세요. 응급연락망도 구성해서 업데이트 하시고 가족 모두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받아보세요. 이웃분들과도 협력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시에는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약속해 두세요. 각 집의 현관문 여는 방법도 알아두시고 비상연락처도 공유해 두시고요. 이런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과 협력이 정말 생명을 구하는 큰 힘이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생존 수칙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수많은 의학적 연구와 실제 생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생명 구조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40년간 응급의학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위급한 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해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그 짧지만 결정적인 골든타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달라요.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무기는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실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반복해서 숙지하고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친척분, 심장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친구나 이웃이 계시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귀중한 지식을 그분들과 반드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할 때 이런 내용을 배워두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위급한 상황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체크해 보세요. 스마트폰 응급 의료 정보 설정하기, 가족들과 오늘 배운 내용 공유하기, 응급 연락망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기, 처방약이 있다면 올바른 보관과 복용법 재확인하기,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또는 이런 응급처치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의료진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이나 추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나은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무거운 주제 사실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괜찮겠지, 아직은 젊으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어요. 끝까지 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지식을 갖게 되셨어요. 이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에요. 혹시 이런 응급 상황을 직접 겪으신 분이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용기가 되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과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이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니까요. 감사합니다.